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일본인 학생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와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본래부터 문화적으로 미개하고 가난했던 나라라고 주장하는 일본인 학생. 그런 미개했던 한국을 식민지화시켜서 발달시켜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되는 일본인 학생의 막말 같은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당돌한 질문을 하던 그 학생은 미국의 교수가 한마디를 하자 할 말을 잃고 말았다는데요. 그 장면을 목격한 외국인 학생에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이고 현재 한국의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릴 적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천방지축 꼬맹이에 불과했지요. 생각해보면 전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꼬맹이였고 제가 봐도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였죠. 말괄량이를 넘어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수업도 종종 빠지기도 했죠. 쉽게 말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면서 자랐습니다. 지금의 철없던 과거에 대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답니다. 가장 미안한 친구가 있다면 저의 베스트 프렌드인 서연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놀리고 괴롭혔거든요. 세연은 동양인이 드문 저희 동네의 유일한 동양인 가족딸이었는데 당연히 인종차별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세연이는 놀림의 대상이 되었죠. 선생님에게 매섭게 혼나긴 했지만 저희는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멍청한 짓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웠던 당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휴일에 놀이터에 갔더니 세연이는 나와 있었고 다른 애들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전 그 광경을 구경만 하면서 생각했죠. 저럴 걸 몰랐나? 왜 나왔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놀리는 행동이 잘못이라는 생각보다 동양인은 놀림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세연이가 반격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아이였거든요. 눈빛부터 달랐고 세연은 처음 보는 몸놀림으로 아이들을 마구 굴리고 때려주었어요. 상대가 안 됐던 애들이 다 같이 합세했지만 세연이는 모래를 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뜯었고 아이들은 울면서 도망갔죠. 저는 와, 이번엔 구경만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합세했다면 엄청 당했을 테니까요. 그때였어요. 세연과 눈이 마주쳤고 눈이 이글이글하던 세연은 저에게 무작정 달려오더니 제 머리를 잡아채면서 외쳤지요. 너도 똑같아. 너도 나쁘다고. 세상에 그렇게 얻어맞고 머리 뜯긴 적은 없던지라 놀랐지만 저는 있는 힘껏 반항하고 같이 머리를 쥐어 뜯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의 차이를 느끼고 분한 나머지 결국 울고 말았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일렀다가 엄청나게 혼나기만 했고요. 부모님은 당장 가서 사과하고 오라고 말하고 저를 바로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세연이 사는 곳은 알고 있었고 저는 울면서 그곳을 찾아갔죠.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어요. 그러자 세연이 어머님이 나오시고는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며 어서 들어오라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거실로 들어온 저는 세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세연이가 무릎을 꿇고 양팔을 들고 벌을 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눈이 마주친 세연의 표정은 뾰로퉁했었고 세연이 어머니가 팔 똑바로 들으라 외치시자 뭐라고 툴툴대며 다시 손을 바로 들었어요. 세연이 어머니는 저의 몰골을 보시곤 당황하시며 혹시 세연이가 그랬냐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주먹을 쥐며 세연을 째려봤죠. 하지만 사과를 하고 오라고 한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서 분을 참으며 사과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세연이의 어머니가 뭘 사과하러 왔냐고 물으셨고 그때 저는 눈물이 울컥 솟았어요. 화나서 울컥한 건 아니었고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떠오르자 부끄러워져서였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뒤죽박죽 말했어요. 세연을 밀친 적도 있고 동양인이라고 놀린 적도 있고 공책도 몰래 버린 적도 있다고 정신없이 말했어요. 말하다 보니 제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다는 걸 느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런 제 모습에 벌 서고 있던 세연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세연이 어머님이 세연이를 불렀고 팔을 내리고 다가와서는 저에게 속삭이더라고요. 괜찮아, 너의 진심을 알게 됐어라고 말하며 용서를 해줬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 학교에서 붙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뭐냐고 손가락질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때로는 같이 괴롭힘을 당하게 됐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라 당당했어요. 세연이도 저와 함께라 괴롭힘을 당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고 전 그럼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고 대학교는 각각 다른 대학에 가게 되었지만 괜찮았어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연이는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실 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게 없었죠. 하지만 세연이는 부모님께서 한국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게 했고 미국에서 살지만 한국의 입맛과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한국 음식과 전통 문화 중 하나인 설날, 추석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미국으로 왔지만 세연은 자신의 조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 덕택에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답니다. 삼국시대부터 가슴 아픈 일제강점기, 그리고 힘겹게 가난을 딛고 발전하는 과정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세연이의 부모님은 명절 때 가족끼리만 지내지 않으시고 저와 세연이가 친해지자 저희 부모님까지 초대하셔서 명절 음식을 만들곤 했죠. 제가 처음 만들어본 한국의 명절 음식은 송편인데요. 제가 만든 건 모양이 울퉁불퉁해서 못생긴 송편이었는데 세연이가 맛있게 먹어준 기억이 있어요. 그런 추억이 있는 저에게 있어 한류 문화는 익숙했고 K문화로서 세계로 발돋움을 하는 걸 보았을 땐 정말 기뻤답니다. 이제 나 말고도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와 멋진 문화도 잘 알게 되겠구나 하고요.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희 동네에도 한국의 음식이나 드라마, K-팝이 많이 유행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무척 기쁜 일이었어요. 세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가족들이 이민 오기도 해서 저희는 그 가족들을 환영하는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대학생이 된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대학은 당연히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갔고요. 세연이는 미대에 입학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각자 대학을 가게 되었지만 전 세연과 자주 연락했고 또 대학에 가서 외국 유학생 교류회나 동아리에 많이 참가했어요. 세연과 같은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많은 한국인을 만나게 됐고 친하게 지내면서 놀러도 다니고 파티도 여는 등 열심히 교류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외에 외국 동양인도 많이 만나서 그들을 이해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중에는 일본인도 있었는데 저는 묘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역사에 대해 세연이에게 들으며 자랐잖아요. 그래서 적개심이나 미움은 아니었지만 일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어딘가 어색한 기분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무턱대고 차별하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 친구도 무난해 보였던 것이 모임에도 잘 참가하고 다른 일본인 친구도 데려오고 그래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곧 잘 대화도 하게 됐는데 문득문득 그 친구에게서 날카로운 기운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였냐면 다 같이 토론을 할 때였는데 특히 한국 친구와 같이 역사에 대해 토론할 때마다 많이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사이가 좋다고 할 수가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나 보다 하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엔 같은 일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말릴 정도로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째서 그렇게 한국 친구들 말에 예민하게 구냐고요. 그 일본인 친구는 저에게 한국인들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나 모두를 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대체 뭐가 거짓말이냐고 묻자 예를 들어 한국은 국민들에게 어릴 적부터 반일 사상을 가르치는 나라라고 했어요. 반일 사상이라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황당한데 한국 친구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반일 사상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애가 답하기를 우리 일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을 나쁜 나라인 마냥 교육시켜서 한국인의 적개심을 키운다고요.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저는 진실을 말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반일 사상이 아니라 실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배우는 거라고 했죠. 제 말에 납득을 하지 못한 그 친구는 더 이상 듣기 싫다며 가버렸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후로 저만 보면 고개를 돌리며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일을 세연에게 이야기했더니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만 내버려 두라고 했고 그 후에도 몇 번 대화를 시도하던 저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기기로 하고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 교양 시간이었는데 세계 역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강의를 한 날이었죠. 저는 반갑게 수업을 열중해 들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흥미롭게 강의를 진행하셨죠. 한국에 관심이 많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고난을 만나면 국민이 모두 거짓말처럼 단합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 그 예로 빠른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의 저력에 공감하고 감탄하며 교수님이 말해주시는 한국이란 나라의 일화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웃음이 나게 교수님은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하셨고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그 강의에 빨려 들어갔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듣던 강의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질문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질문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으라 했고 여러 학생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은 그중 한 학생을 선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와 다툰 그 일본인 친구가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맙소사하고 외쳤죠.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하필 오늘 한국에 대한 주제였는데 저희가 좋은 소리를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불길한 예상은 적중하듯이 그 친구는 교수님께 마이크를 들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인의 특성에 이의가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개하였고 가난했습니다. 그런 한국을 식민지화시켜 부유하게 만들어준 선진국이 일본 아닙니까? 일본 덕분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마치 일본에게 침탈을 당한 한국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의 위치에 선 영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이런 중요한 강의 시간에 꾸며내는 말보단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맙소사, 한국을 넘어서서 그냥 교수님의 강의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꼴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교수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그 일본애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학생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라면 역사를 다시 배워야겠군요. 역사적으로 문화가 미개해서 한국에서 문화를 전파받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교수님의 말에 일본 친구가 얼굴이 빨개져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일본은 그런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교수님은 또박또박 일본 친구의 모든 의견에 반박하시며 고대 일본의 귀족은 삼국시대 사람들의 평민 같은 옷을 입었다고 설명하셨어요. 문화적으로 미개해서 한반도에서 문화와 지식을 전파해 주었다고 했죠. 다만 일본은 운 좋게 한국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개방하여 신식 문물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였다고요.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다면 아니 애초에 일본이 먼저 개방하는 일이 없고 서양의 배가 한국에 먼저 도착했으면 일본은 잠시라도 한국을 식민지화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일본은 수없이 한반도를 침략했고 일제강점기 외엔 단 한 번도 침략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툭하면 한반도를 공격해서 약탈해가는 일본의 민족성이야말로 미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전하고 발달시킨 것도 한반도였고 당신들의 피에 삼국시대 백제인의 피가 흐르는 건 알고 있냐고 하셨어요. 간사이 지방, 특히 교토가 그렇게까지 문화재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백제인 덕이라고 하셨죠. 일본은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한반도를 침략한 문제를 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한반도를 침략한 만행은 결코 사과하지 않으면서 전쟁으로 인해 핵폭격을 받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피해만 호소하고 박물관까지 세웠다고 했죠. 사실 이렇게 공격을 당한 것도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셨죠. 일본이야말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거짓말만 늘어놓으니 학생 같은 무지한 사람이 생긴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그 애는 부들부들 떨다가 강당을 나가고 말았어요. 그 애는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했죠. 당연한 일인 게 그 애야말로 한국과 일본의 진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 애가 나가고 그대로 강의는 끝났고 아무도 추가 질문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그 애처럼 악의적인 질문을 할 생각이었던 학생들은 아무도 엄두를 못 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끝나고 정리를 하시는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교수님과 더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시간이 마침 공강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정리를 하시다 말고 고개를 드셨고 눈이 마주치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자기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전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너무나 흥미있게 들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저는 교수님을 따라 교수실로 함께 갔죠. 실내는 익숙한 것들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음과 양을 표현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채나 한복을 입은 인형 등 여러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물론 한국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 보는 신기한 것들도 많아서 저는 구경하면서 정말 교수님은 세계 여러 곳을 다니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께선 차를 내주셨는데 익숙한 차였답니다. 마침 더워서 시원한 보리차를 쭉 들이키자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생각외로 잘 마신다고 하시길래 어릴 때부터 많이 얻어 마신 차라고 말씀드렸고 누구에게 얻어 마셨냐고 물으셔서 제 한국인 친구 집에서 많이 마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놀라워하시며 어릴 적부터 한국인 친구가 있었냐고 어떻게 친구를 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릴 적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덕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자연스럽게 교수님께 질문하며 교수님은 어떻게 한국 역사를 이리 잘 아시냐고 했죠. 교수님은 당신의 할아버님이 6.25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고 하시면서 그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직접 한국에 유학도 하시면서 살아보시고 그때 많은 한국인과 교류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따뜻한 정이 있고 한국 살 때 힘든 일이 있으면 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도 많이 거치셨지만 한국이 가장 인상 깊고 많은 추억이 있기에 특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빠르게 변해가고 발전해가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겪은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까 그 일본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동안 제가 그 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본은 역사 왜곡이 심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일본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나중에 일본에 가서 한국에 관한 강의를 할 생각이라고 하셨고 저는 깜짝 놀라 바로 괜찮으시겠냐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올바른 역사를 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신기함과 존경심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이 아닌 교수님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하다니 솔직히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일본분인데 한국으로 귀화해서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분도 계시다며 제가 미처 알지 못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죠. 교수님과의 대화는 정말 뜻깊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교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비록 역사학 전공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올바른 역사를 전하자고요. 전 그날 밤에 세연에게 연락해서 저의 생각들을 말했고 세연은 매우 놀라워하며 제가 그런 결심을 할 거라곤 생각 못했다고 말해줘서요. 역사학을 전공할 거냐고 세연이 물어서 전공을 바꾸는 건 아직 잘 모르겠고 뭔가 사회복지를 통해서도 역사를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역사학을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기에 가능하면 둘 다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에 유학이든 워킹 홀리데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교수님처럼 직접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미국에선 간접적으로 밖에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며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세연은 응원한다고 말하며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인 세연과 함께 한다면 더 즐겁고 보람차는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연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고 기다려졌어요. 저희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과정은 쉽지 않아도 결국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캐서린의 한국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댓글로 캐서린에게 한국과 일본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